예, 다음 여섯 번째 문제. 예, 상대 속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 속에서 원래 이제 사람이 수영하는 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좀 그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사람인지 배인지 아니 아무튼 상관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이 입자 P man 그리고 정지해 있는 관측자 A가 지면에 있죠. earth 그리고 운동하는 관측자는 강물 river. 자, 그래서 상대수도 공식 쓰면은 VPA는 VPB 더하기 VBA. 그런데 P 대신에 man M으로 쓰고 A 대신에 earth 그 다음에 B 대신에 river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벡터 방정식으로 엄밀하게 풀지 않아도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게 VMR 그리고 VRE를 알아요. 그러면은 VMR하고 VRE 이렇게 이 뭐야 이게 사인 세타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VMR분의 VRE 그래서 VMR 강에 대한 사람의 속력 2m/s VRE 지면에 대한 강의 속력 1m/s. 자, 그러면 세타는 30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결국 강을 건너가는 거는 요속도로 가게 되죠. 요속도로. 그러니까 요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VME는 뭐 루트 VMR의 제곱 빼기 VRE의 제곱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2m/s의 제곱 빼기 1m/s의 제곱 그러면은 루트 3m/s. 그러니까 따라서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광폭을 y라고 그러고 방공간 이 지면에 대한 사람의 속도 그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y가 폭이 30m 얘는 루트 3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10 루트 3 세컨드. 자, 이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벡터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뭐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또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거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예. 비탈면 위에 작은 상자가 이제 놓여 있다가 내려와요. 그럴 때 내려왔을 때 비탈면에 대한 작은 상자의 상대 속력이 주어져 있고 그럴 때 비탈면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1번이 상자고 2번이 비탈면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A. 이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었고 나중에 처음에 다 정지해졌으니까 나중에 M1V1F 더하기 M2V2F가 나중 운동량. 그리고 그 상대 속력 문제 보면은 비탈면에 대한 상자 그러니까 비탈면의 속력에서 상대의 속력을
아니, 뭐야. 상대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로 하면, 그러니까 V2F 빼기, V1F,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플러스, 그쵸? 그러니까, 상자에 비해서 비탈면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M1이 1kg, M2가 5kg이니까 대입해주면은 1kg, 5kg. 자, 이거 이제 연립해서 풀어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부연합이 사라지죠. 그래서 6V2F는 6이니까 V2F가 1m/s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다시 대입하면은 V1F는 마이너스 5m/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했고, 자, 다음 질문 B. 비타민의 꼭대기.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M1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 M1의 운동 에너지하고 M2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이 H는 M1V1F의 제곱 더하기 M2V2F의 제곱 나누기 2배의 M1G. 자, 그러면 M1이 1kg, V1F가 마이너스 5m/s,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M2가 5kg, V2F가 1m/s, 그거의 제곱. M2 5kg, 중력가 수도는 또 문제 안 나와 있네. 어쨌든 10m/s 스퀘어드. 자, 그러면 100분의 30. 에? 아니, M1이 1kg이잖아. 예. 20분의 30. 그러니까 2분의 3m, 1.5m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M1이 이제 H만큼 내려가고, 그러면 M2는 H만큼 올라가고, M1이 빠졌네. 자, 그러면 M2가 이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M1의 운동 에너지 변화, M2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 M1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M2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다 합치면 빵. 자, 그 다음에 M1은 처음에 정지했었고,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 M2도 처음에 정지했었고, 나중 운동 에너지, 둘이 속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M1은 H만큼 내려갔죠. M1 J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M2는 H만큼 올라갔으니까 M2 J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래서 는 빵. 그래서 H 구하라고 했으니까 2배의 M1 빼기 M2 지분의 M1 더하기 M2 VF의 최고. 근데 M1이 1kg, M2가 3kg 합치면은 4kg, 빼면은 2kg. 중력과 속도는 아니야, 안 나와 있지만 10m/s 스퀘어라 하자. 그리고 나중 속력이 10m/s의 제곱. 그러면은 10m. 자, 다음 질문 B.
근데 이제 여기서 M1이 이제 M1은 이제 바닥에 멈춰버렸고 더 이상 이제 운동 안 하고 M2는 여기서 더 위로 더 올라가요. 자, 그 최고 높이 요거를 구하래요. Ymax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뭐 암기해서 해도 돼요. 물론 그 에너지 보능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Ymax는 H 더하기 2분의 여기서의 속력을 VF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제곱. 자, 그러면은 H가 10m, 중력가속도 10m/s 스퀘어드, 처음 속력 10m/s. 예, 그러면 15m. 예. 에너지 고려하지 않고 예, 암기해서 그냥 후다닥 해버렸습니다. 다음 문제. 자, 롤러코스터.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게 조금. 반지름이 라지알인 원형 궤도가 있는데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 원운동을 하고 꼭대기에서의 속력을 뭐 V 탑이라고 하면, 자, 문제는 바닥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V 바텀. 자, 그럼 먼저 꼭대기의 속력부터 해결해야죠. 그래서 뭐 꼭대기나 바닥이나 중력은 똑같고, 그런데 롤러코스터라는 거는 이제 의자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있다가 꼭대기 되면서 의자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 의자가 떠 받쳐주는 힘.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는 수직항력이 아래쪽이에요. 저거 유의해야 되겠고, 바닥은 위쪽이 수직항력이 방향이고, 그래서 좌표축은 그 구심가속도 방향,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향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고 꼭대기는, 바닥은 위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닥은 힘의 조건 구할 필요 없고 꼭대기 탑만 힘의 조건으로, 아래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중력 아래쪽 양수, 수직항력 아래쪽 양수. 그래서 이거는 질량 곱하기 구심가속도 R분의 꼭대기 속력 V탑의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수직항력이 M 가로 열고 R분의 V탑의 제곱 마이너스 T인데 수직항력은 0 이상이어야죠. 음수면은 원운동 제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V탑이 루트 지랄 발음이 안 좋지만 이렇게 좀 말초적인 자극을 하면서 해야 잘 외워져요. 꼭대기의 속력 루트 지랄. 그게 최소. 자, 그러면 바닥은 이제 바닥을 높이 기준으로 잡으면 바닥은 운동 에너지만 있고 꼭대기는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높이가 원형 궤도의 지름만큼 높죠. 그래서 바닥의 속력은 루트 꼭대기에서 속력의 제곱 더하기 4지랄. 그래서 얘를 요 조건을 여기다가 숄랑 대입해줘요. 그럼 루트 없어지고, 그래서 4지랄에다가 지랄 더해서 예. 예, 루트 5지랄. 참말로 지랄도 풍년이라더니 그러네요. 자,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뭔가 풍년이었던 9번째 문제 됐고요. 자, 다음 10번째 문제. 충돌을 하는데 충돌로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런데 충돌 전이나 후나 질량 중심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질량의 합, 분자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의 합. 이렇게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질량 중심의 속도는 똑같다. 자, 다음 질문 B.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뭐 M1하고 M2하고 뭐 예를 들어 M1이 쫓아와가지고 M2 뭐 이른바 추돌이라고 그러죠.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 후에 이제 얘가 속력이 충돌되는 V1I, V2I였는데 충돌 후에 질량은 똑같지만 속도가 V1F, V2F로 달라져요. 자, 그럼 이때 운동량 보존하고 그 운동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참 풀기 되게 난감하죠. 그래서 그 푼 결과를 암기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연립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도 알아두면 쓸모가 있겠죠. 그래서 V1F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I 플러스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2 V2I. 얘만 암기하면 V2F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2하고 2를 교환을 해주면 돼요. 2하고 2를. 자, 그러면은 분모는 교환 하나만 안 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와가지고 2배의 M1 V1I, 앞에 있는 게 뒤로 가서 M2 빼기 M1 V2I 이렇게 돼요. 자, 근데 B의 조건 보면은 M1이 무지 무겁대요. 그리고 V2I가 0이래. 그러니까 M2가 처음에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0이 되고 M1이 무지 무겁대니까 그 M1이 무한대인 극한을 취해요. 그러면은 얘는 거의 V1I. 그러니까 충돌해도 뭐가 충돌했냐 느낌이 없어. 근데 V2F는 극한을 M1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보면은 V1I의 2배가 돼요. 이런 걸 일명 슬링샷 이펙트라고, 그 다윗의 돌팔 매질 그걸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답이 2배의 V1I 이게 답이에요, 얘가. 자, 다음 이제 질문 C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V1F는 M1이 5kg, M2가 3kg, 그리고 V1I가 4m/s. V2I가 0이 아니네. 그럼 이거 살려놔야 돼요. 2배의 M2, V2I가 6m/s. 이거 계산해야 되고, V2F는 2배의 5kg, 그리고 3 빼기 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해보면은 8분의 8 더하기 36, 그러니까 8분의 44
2분의 11m/s가 얻어지고 얘는 8분의 40 빼기 12, 그러니까 8분의 28, 그러니까 2분의 7m/s가 얻어져요. 그래서 합하면 2분의 18, 9m/s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참말로 고민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지만 얘를 암기를 하면은 어쨌거나 암기한 만큼 쓸모는 있겠죠. 은근히 암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문제는 이만 알아보고, 자, 다음 문제 11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옆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커브길을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힘이 중력, 그 다음에 경사면은 수직학력, 그리고 더 없어요. 마찰력도 없다 그랬으니까. 자, 이럴 때 좌표축은 그 구심가속도의 방향을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이 양의 방향이 되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주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요. 자, 왼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 알짜임 x성분 구해보면은, 그러면 사전 빌드업을 안 했네. 뭐냐면 뚜뚜뚜뚜뚜뚜뚜 수직항력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세타면은 여차여차해서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얘가 n 사인 세타, 얘가 n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n 사인 세타가 구심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 자, 그 다음에 y방향은 n 코사인 세타하고 중력하고 같아요. 이거 빼기 0. 그러니까 n 코사인 세타하고 m제곱 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식, 2식, 그리고 뻔한 수학적 스킬, 1식을 제곱하고 2식을 제곱해서 더하거나 또는 나눠주거나. 자, 이 경우는 나누는 것만 하죠. 자, 그러면은 n 지어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그 다음에 그래서 지랄분의 v제곱. 그래서 중력가속도가 10m/s 스퀘어를 하자. R은 문제 글에는 없고 그림에 있어요. 10m라고. 참나. 그 다음에 속력이 10m/s에 제곱 1이네. 탄젠트 몇 도가 1이죠? 45도.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만하고 다음 12번째 문제. 자, 0.8m 높이의 언덕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질문 A. 그래서 이제 공이 땅에 닿을 때까지 중력의 합리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중력은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니까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로, 그러면 중력이 크기가 mg고 방향은 아래쪽 마이너스 jx. 그 다음에 변이는 얘가 변이에요. 얘가 변이니까 xf i hat xf 상관없어. 그리고 yi인데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jx. 자, 그 다음은 배분 법칙. 근데
단위 벡터 같은 것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1이고 다른 것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어져요. 자, 그래서 mg yi, 다시 말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안 하고 바로 이걸로 계산해도 돼요. 아무튼 질량이 3kg, 중력 가속도 10m/s 스퀘어드. 그러면 무게는 30N. 그리고 처음에 0.8m. 그러면 38은 24줄. 예, 중력이 한열 구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B. 공이 바닥에 조절할 때 속력, 뭐 에너지 이용해서,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고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그러니까 나중 속력은 루트 처음 속력의 제곱 더하기 2g yi. 그래서 대입해 보면은 처음 속력이 예 글에는 없고 그림에 있어요. 아이 뭐야, 3m/s.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스퀘어드. yi는 0.8m. 그러면은 28은 16.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3대 4대 5의 직각삼각형. 예, 5m/s. 네, 참 연속해서 좋으면 돼. 조건이 글에는 없고 그림에 있네. 아, 예. 뭐 저 수박꼭질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학기 중간시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